우리는 조리개 값에 따라서 웃고 울고 하는 것 같습니다. 조리개를 조이면 조일수록, 조리개를 풀면 풀수록 그에 따른 표현에 의해서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번들 렌즈에서 4.0 고정 조리개를 사고 2.8 조리개를 사고 1.2 삽니다. 우리는 물건 사기 위해서 부모님을 조이죠. 카메라에 조리개를 조이는 게 아니고 아빠, 어머니, 아버지 사주세요. 와이프를 조입니다. 여보, 내가 있잖아, 이것만 있으면 정말 잘 찍을 수 있거든. 아니면 반대로 와이프가 오빠, 나 이거 있으면 정말 잘 찍을 수 있는데. 물론 좋은 렌즈를 쓴다는 건 그만큼 표현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리개를 확실히 이해를 하고 피사체와의 거리를 이해를 한다면 얼마든지 번들 렌즈로도 좋은 표현을 할 수 있다. 그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상과 사진을 담는 건축가 권호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조리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 조리개를 패스를 하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지만 쉽게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F값, F넘버, 초점거리, 유효구경에 대한 비례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F값은 무엇이냐라는 이해까지 해야 되고요. F값은 렌즈 초점거리 나누기 유효구경입니다. 자, 유효구경이라는 건 조리개 날이 벌어지는 그 거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렌즈 초점거리라는 건 우리가 50mm 렌즈냐 100mm 렌즈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F값이 정해지는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망원 단렌즈들이 엄청 비쌉니다. 400mm인데 4.0이 뭐 1,50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 이거 너무 비싼데 뭔 렌즈 값이 이렇게 비싸. 하지만 금방 말씀드린 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4.0이 나오기 위해서는 유효구경과 초점거리를 생각을 하면 400mm가 4.0으로 나와야 된다. 100mm의 유효구경이 나옵니다. 그러면 렌즈에 들어와서 빛이 굴절이 되고 뭐 하고 해서 100mm가 나온 렌즈가 얼마나 커야 되고 길이가 얼마나 돼야 되고 그런 걸 생각하면 그냥 안 쓰는 게 낫습니다. 비싸니까. 하지만 꼭 필요하신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렌즈를 써야죠. 이 렌즈 안에 보면 조리개 날이 있습니다. 이 조리개 날을 간단히 제2 주점이라고 하고 그 주점에서 초점과의 거리를 렌즈의 유효구경, 화각 50mm냐 35mm냐 85mm냐 135mm냐를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 역시도 줌렌즈 있을 때는 그러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느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만약에 어안 렌즈면 그러면 마운트 안쪽으로 들어가서 8mm면 8mm에서 딱 붙느냐, 그냥 개념을 이해하자라는 얘기지 뭐 이게 정확하게 이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최고의 선에도 성능을 내기 위해서 각 제조사마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쓸데없는 얘기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소니와 캐논을 비교하면서 소니는 서드파티가 많다, 캐논은 서드파티가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소니의 E 마운트와 캐논의 EF 마운트는 나온 지도 오래됐고 서드파티들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캐논의 RF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렌즈는 캐논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캐논의 RF 마운트 같은 알고리즘을 서드파티 제조사에게 뿌린다는 건 결국에는 소니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 아닐까. 그래서 상술적인 부분에서 아직 서드파티 렌즈가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지난다면 캐논에서도 RF 렌즈들이 많이 렌즈군이 형성이 된다면 풀겠죠. 그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못 찍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해를 하고 왜 이런 렌즈를 써야 되는지 생각을 하시고 구매를 하신다면 내 사진 생활이 좀 더 스트레스 안 받고 즐거운 생활이 될 것 같고요.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면 뭐 그건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면 또 갈아타고 가면 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쓰는 걸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게 제일 좋다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잡설이었고요. 그러면 조리개 값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는 조리개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아웃포커싱입니다. 자, 아웃포커싱이라는 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아웃포커싱에 대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웃포커싱에 대한 계산으로 인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수치적인 계산도 중요하지만 피사체와의 거리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mm 렌즈가 F2다 나누면 25가 나옵니다. F4다 나누면 12.25가 나오고요. F10이다 하면 5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작아질수록 아웃포커싱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사진을 찍을 때 조리개를 조여라 합니다. 그건 뭐 다른 분들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빛이 들어와서 초점이 맺히는 것과 조리개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찍는 주 피사체, 포커스가 많은 피사체와 주변에 있는 피사체에 있을 때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웃포커싱이 줄어드는 거고요. 아까 말한 그 값이 늘어날수록 주변에 있는 피사체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아웃포커싱이 강해진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찾아보시면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걸 일목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 말씀이 더 쉽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35 광각 렌즈를 15mm 두고 f22로 조이면 아웃 포커싱이 전혀 발생이 안 될까요? 그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피사체와의 거리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밝은 렌즈를 선택을 할까요? 쉽게 얘기하면 50mm 나누기 1.2, 50mm 나누기 10 했을 때 왜 아웃포커싱을 위해서 1.2 렌즈를 사용할까요? 그건 사용의 범위가 넓어지고 효과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15mm 렌즈고요. f22 맞췄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카메라를 중앙에 놓고 찍는다면 카메라는 아웃포커싱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이 렌즈의 최소 초점 거리, 쉽게 얘기하면 초점과 카메라의 피사체에 찍히는 거리는 29cm입니다. 그러면 여기 29cm 앞에 하나 물건을 놓고요, 찍으면 이때는 아웃포커싱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사체와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멀리 있는 곳을 찍을 때는 15mm에 f22로 찍으면 정말 전체가 쨍쨍한 사진이 나오지만 가까이 있는 피사체를 잡고 찍는다면 그렇습니다.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멀리서 카메라를 놓고 찍으면 뒷배경까지 잘 나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서 최소 초점 거리를 유지한 채 카메라에 놓고 사진을 찍으면 아웃포커싱이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1.2 렌즈를 찍으면 멀리서도 얼마든지 내 표현을 아웃포커싱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반대로 조리기 값이 높아질수록 그런 제약이 따릅니다. 하지만 아웃포커싱을 절대 못 찍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초보분들이 이 사진 어떻게 찍어요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거 번들 렌즈로도 찍을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건 거리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리기 값이 좋은 렌즈가 편안하고 사용하기 좋고 비싼 이유, 그리고 조리기 값이 낮은 이유지만 불편하지만 얼마든지 아웃포커싱을 찍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개념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이걸 가지고 사진을 찍는다면 나도 얼마든지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잘 찍는 분들이 보면은 어떤 인물을 찍는데 하부에 천 같은 게 이렇게 놓여집니다. 그럼 천은 가까이 있고 인물은 멀리 있다. 그렇게 찍으면 천은 아웃포커싱으로 날아가고 인물은 확 살아버립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아웃포커싱을 이용을 합니다. 아니면 어떤 아웃포커싱을 해야 되는 거, 아까 말했듯이 얘는 29cm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안쪽으로 배경을 넣어버리면 이 배경은 당연히 초점거리가 안 맞기 때문에 흐려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담다 보면 활용하는 범위, 편리성은 떨어지지만 얼마든지 어느 정도의 아웃포커싱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1.2 렌즈를 쓰면 1.2 렌즈를 놓고 보케를 찍으면 보케가 동그랗지가 않습니다. 길쭉길쭉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약간 뾰족뾰족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1.2를 1.2로 찍으면 안 된다. 그러면 1.2를 1.4나 1.8, 2.0으로 찍으면 보케가 동글동글하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1.2 렌즈도 얼마든지 쨍쨍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피사체의 거리를 이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일렬로 세우는 것보다 렌즈는 동그랗고 초점거리는 여기서 여기는 만약에 1m라면 여기서 여기는 1m는 수평선상에서 앞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맞춰놓고 동그랗게 해놓고 사진을 찍으면 밝은 조리기에서도 얼마든지 전부 다 쨍쨍한 사진이 되는 거고요. 그걸 못 맞추면 어떤 사람은 확실하게 나오고 어떤 사람은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리기를 조이고 하죠. 그걸 제일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MF입니다. MF는 초점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내가 MF를 놨을 때 색이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사람을 배치한다면 정말 정확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그 역시도 렌즈에 따라서 주변부에 왜곡이 발생하고 보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하고,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어떤 렌즈를 쓰든지 아웃포커싱은 가능하고 조리기 값이 상관없이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걸 표현할 수가 있다. 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범위나 사용할 수 있는 관용도는 조리기가 밝을수록 편하다. 그 차이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효 구경, 거리, F값에 따라서 렌즈가 비싸냐 싸냐가 결정되어진다라는 부분. 당연히 비싸기 때문에 비싼 렌즈를 썼을 때 사진을 담는데 좀 더 편리해야 되고요. 또 싼 렌즈를 썼을 때 약간은 불편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쨍쨍한 단체 사진을 찍는다는 듯이 했을 때는 밝은 렌즈일수록 불편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 제약을 가지고 사진을 찍다 보면, 영상을 찍다 보면 내가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결과물로 나오고요. 결과물이 안 좋게 나온다면 우리의 사진 생활은 재미가 없어지고 흥미를 잃어가게 되고요. 나는 안 돼, 팔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또 주변에 사진 찍는 사람 보면 또 욕심이 나서 또 사고 다시 팔고, 캐논에서 소니, 소니에서 니콘, 니콘에서 올림푸스 갔다가 다시 캐논으로 왔어요. 제가 돌아오는데 16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급하게 영상을 찍다 보니 엔딩 멘트를 빠뜨리고 편집 중에 다시 엔딩 멘트를 하게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이론적으로 수치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사진이 아닌 사진학, 광학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개념의 이해와 이론적 이해가 있다면 그것을 적용하여 사진을 담을 때 좀 더 창의적이고 나만의 개성을 살려서 사진을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편에서 4편까지는 어느 정도 약간의 개념과 약간의 이론에 대한 내용을 주된 설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편부터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전에서 사진을 찍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간단한 방법들과 노하우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노력하시고 그러다 보면 분명 좋은 사진, 만족하시는 사진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